잘 들리세요? 예. 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장비가 좀 좋아져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신문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43시간 장관도 있고.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이제 안 들리요? 그냥 말해버릴까 그냥? 영국이잖아. 그냥 하면 좀 목소리가 좀 커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들리? 저 43시간 장관 그거 참 재밌죠? 3일 천하라는 소리 들었는데 월급을 이번에 47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이 조금 더 되는데 이틀 따져갖고 뭐 40만 5천 원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 안 돼갖고 못 받고 뭐 연금 보험에서 뭐 30몇만 원 들었는데 다 빼니까 6만 5천 원 그래서 47만 원이 됐어요. 가문의 연관은 됐습니다. 가문의 연관이라는 참 요즘 왕건을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인천하, 왕건, 또 뭐 있죠? 명성황후.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신문 방송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왕된 것 같아가지고요. 저기 광화문에 보면은 무슨 하느님 내린 터? 완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경이궁의 아침? 그게 이 텔레비 나가는 게 틀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지가 이제 왕된 줄 알고 전부 다 들어가. 거기서 80% 팔았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뭐 반 이상은 팔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그거를 1억 하나 딱 놓고서 팔았던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43시간 장관도 나왔어요. 요즘에 제가 저저번주에 나왔던가요? 3주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부동산에 인지분이 없다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인지분이 없는 상황이라 했는데 요즘 난리네요. 부동산. 정부에서 발벗고 뛰어나오고 세금 감면시켜준다. 그런 아파트들 2002년까지 월드컵 전 정권 끝날 때까지 3원 계약만 하면은 장기가 2003년에 주던 양도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돈 갚으시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부동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정없이 지금 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하반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자꾸 내리고 또 미국에서 도시가 강하게 나가다가 조금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요. 자, 주식이 올라가고 지금 신문에 경기가 바닥을 쳤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계속하고 정책이 들이붙고 선거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는 거의 풀렸다. 그래서 부동산은 분명히 모르겠어요. 내년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움직인다. 분명히 움직여요. 근데 조금 잘못하면 일부에서 과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98년도 똑같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거의 똑같이 가요. 98년도 6월 달에 바닥 쳤어요. 그때 오셨으니까 그때 제가 4월 달에 바닥 근접 투자하십시오 했던 얘기가 제가 저번 달에 얘기했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재판이라 이렇게 봐요. 중간에 잠깐 숨고르기는 한 번 있을 겁니다. 장마철이나 휴가철 때. 하지만 그 숨고르기도 길지는 않을 것이다. 잠깐일 것이다. 98년도보다 그건 더 빨리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생 결단을 내고 밀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 그럼 이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제목도 몇 번 씌워먹었던 거예요. 1억 투자 1억 투자. 근데 이거 이렇게
돈 느낌이 나야 오시지. 앞으로 경기 전망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 오세요. 1억 투자 2억 번 헷갈려 갖고 했잖아. 근데 가능합니다. 이런 과도기 때, 변화기 때는 가능해요. 지금 돈 못 벌어보면 이제 한 몇 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믿으세요. 자, 움직이기 시작해도 이게 저기 다이너마이트 그 심지에다 불 붙이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자르잖아요. 근데 끝에서 붙였기 때문에 불 붙이고 도망갔어. 그냥 터질. 자, 제가 첫 번째 정책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정책이 많이 나오죠. 양도소득세 변제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평생에 집 처음 사는 사람은 18평 이하로 살면은 70%까지 인가시켜주겠다. 16%까지 20년 동안. 자, 집 사라는 얘기죠. 또 이 등록세, 취득세 감면, 원래 작년까지 됐던 거 금년에 1년 연장시켰는데 또 내년까지 연장시켜갖고서 사는 사람 전부 다 이제 공립택형 이합니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는 지금 아파트, 아마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은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이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집을 많이 짓겠죠. 근데 뭐로 짓겠어요? 조그만 거로죠. 자, 이걸 또 처음에는 호재지만 뒤로 보면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98년도에 물론 98년도에 나온 대책보다는 약해요. 98년도 그 대책은 예? 그렇죠. 어떻게 낫겠죠. 깜짝이야. (98년도에) 부동산 경제 활성화 정책 나올 때는 거의 매일 나왔었어요. 매일. 3월달부터는 매일 나왔어요. 하반기에 결정적으로 나왔던 게 분양가 자유화, 그 다음에 소형 평형 의무별 폐지. 이게 제일 큰 결정적인 상태였거든요.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그때 분양가 자유화 시키고 그 소형 큰 거 마음대로 줘라 그랬더니 그냥 그 건설업체가 전부 큰 것만 줘가지고서 지금 큰 게 초과 공급이 있었다 그랬죠. 자, 지금 그때 걸 보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소형 쪽에 집중적으로 그냥 세금 감면 해주니까 건설업체들이 이제 막 짓다고 이제 학교 2년 반 지나면 또 초과 공급 또 될 수도 있겠죠. 완공될 때쯤 되면. 하지만 처음엔 뛰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네. 이 금전하고 내년까지 사회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뒤로 이제 진짜 세 주고 하려고 그러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경기로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당근과 채찍을 그냥 적절하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정책이 저희가 봐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혜택으로 일반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분명히 됐겠죠.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표 좀 잘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보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2002년가 성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2003년에 모르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표 하나라도 더 하게 18평 미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가 음으로 양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식이라도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놈 소리 안 들으려고 세금 감면시켜주가 뭐 해준다. 제가 2002년 후에는 이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망할지 정말지 그냥 모른다. 하지만 선거 되기 전까지는 어쨌건 지금 시작이에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24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22일날 판다면 빠당이죠. 22일날 계약한 사람은 혜택 못 받죠. 제가 아마 언제 그랬을 정책 나왔을 때 사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정책이 나왔을 때 사라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소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23일 이전에 산 사람은 혜택 다 필요 없어. 해약을 하고 다시 사는 게. 해약을 하고 다시 사야 돼. 23일부터니까. 어제부터예요, 어제부터. 근데 앞으로 또 몇몇 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쪽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이게 저거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순하게 아파트 하나 나왔는데, 오피스 같은 거나 상가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죠, 지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사무실 같은 거 임대 주는 거, 상가 같은 거 임대 주는 거는 어려워져요, 지금. 법 바뀐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상가까지 집어넣는다며. 그러면 상가 세주는 사람 올리면 큰일 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대로 받아버려. 이거에 나와가지고. 천오백만 원 그것도 올린 것도 있지만 상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게 만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상가 갖고 세 주는 사람은 나중에 융자 받기 힘들고 그만큼 빼고 줄 테니까 또 세에 들어간 사람이 버티면 못하는 거예요. 1년 있다 나가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상가는 거기에 대한 혜택은 지금 오히려 역행하는 게 좀 있어요. 상가 옵시 같은 거. 그러니까 임대주택, 주택임대, 갑자기 헷갈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택이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이 그냥 바로 상가에 다 포함이 됐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따라 투자의 방법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 쪽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주는 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상가 세주도 세주고 하는 분들도 1년 있다가 어떤 때는 30%도 올리고 50%도 올렸어요. 근데 그 법 쫓아가면 5%에 올리시는데 그 법 쫓아가면 5% 이상 올리면 어떻게 고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팔을 때도 어쩌고 하지도 못해요.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권리금까지도 많이 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있고 나빠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신축주택들 많이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리츠 간접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이번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코스닥 등록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게 1,000원짜리예요. 주식이 액면분할식 갖고 1,000원짜리가 1,700원 가네. 1,740원이 오늘 좀 올랐어요. 1,740원.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토지신탁 800억인가 공모를 할 때 제가 그냥 3원 돈 된다 그래놓고서 아주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70% 올라갔으니까 연피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 1년 반인가 2년 전에 여기 공모를 했는데요. 2년이 안 돼서 한 1년 반 정도. 그런데 그때 동안에는 이게 장애시장이 돈이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 코스닥 등록돼가지고서 1,740원이고 74% 올라갔다는 소린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라 그래가지고 손해보진 않았네요. 조금씩은 이제 팍 뛰진 않을게요. 안만하게 올라갔어요, 안만하게.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한국 토지신탁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 뭐라 그래요? 대표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대표주가 된 것 같아요. 업종 대표, 제가 주식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부동산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만약에 1,000원에 했는데 900원 됐다. 여기 안 오죠? 주식장 거래 붙어있지. 근데 1,700원, 이거 시작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사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한테 좀 뭐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꿈이 열었을 때는 괜찮았을 것이다. 한 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거예요. 2배 정도의 수익률 나오니까 지금 연료 5%짜리에서 70%, 50% 나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간접 투자 시대가 좀 열릴 뿐이 없다. 자, 이제 간접 투자 시대가 열리면 지금 이게 정책적인 게다가 간접 투자가 다 맞물려 버리거든요, 지금. 거기다 또 하반기에 바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맞물려 버려서 나가는데 아마 간접 투자 상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 처음에 전부 다 각 간접 투자, 그러니까 니치라는 쪽에 들어오면서 상품을 좀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각 니치 회사로 들어오는 데 쪽에서 상품을 찾으려니까는 상품 경쟁이 나올 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 상품은 똑같은데 나올 수 있는 상품은 수익성으로 나오니까는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빌딩이에요. 수익성 나올 수 있는 빌딩을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내에 이렇게 많다 그러더라도 돈에 맞고 수익성 나올 수 있는 건 뻔해요. 손가락 꼽혀요. 그러면 리치 회사는 많이 생길 텐데 서로 살려고 들어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뭐 자산관리공사나 아니면 뭐 이런 우리나라 그 채권 식으로 해서 산게 있어요, 이게. 펀드에서 산 게. 그게 약 35% 정도 샀어요. 외국계 투자 회사가 약 35%. 당국 가격의 약 35% 정도의 산 거를 지금 팝니다. 근데 얼마에 파냐? 100으로 팔겠죠. 더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얼마를 먹어요? 75%가 아니에요. 2배예요. 35%에 100이 되면 2배죠. 200%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대로 판다 그러면. 근데 지금 빈집 있잖아요. 그래. 일치되니까 너희들 지금 물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그러겠냐, 이게. 내려봐야 80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예요? 150%.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리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가지고서 좀 저거 할 때 35%에 사가지고 60%에 팔든지 70%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얘들이 산 걸 갖고서 야 우리 지금 리치 시장 여기니까 나한테 좀 팔어. 튕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전화 많이 오더라. 그거 팔라고. 근데 내 거 물어보지만 지금 금액이 얼마 이거 아니냐? 이거 줘, 좀 더 줘.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가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그 투자 상품을 만드는데 세금을 아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여기서 얘기하는 뭐 투자 실적이 뭐 리치 회사를 추천하는 데서 나오는데 여기 8%니 뭐 9%니 10%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 8 내지 9% 이게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거냐 이게 네트로 남는 거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 들어온 게 8% 9%냐 그럼 경비가 있어요 분명히 경비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근데 경비 다 빼고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요? 최하 15% 이상 나와요. 수익이.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거는. 죽어도 없어. 이것을 안 팔아. 15% 나오면 안 팔아요. 여기 15%. 지금 우리가 그 투자 그 부동산 그 상가들 살 때 1%만 나오면 사라 그러잖아요. 세조 앞에 1%만 나오면 사라 그러잖아요. 세전. 근데 15% 1%가 넘죠? 나오는 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돼요. 얘네들. 외국계 투자회사. 이게 지금 제일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지회사들이 풀어야 할 지금 제일 큰 숙제다. 근데 어쨌든 출범을 해야 되니까 상품은 거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액면 이게 100이라는 상태는 100을 다 주고 산다는 거예요. 원래 사면은 80에 사든지 70에 사든지 이렇게 사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기대 이익을 붙여줘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액면 100개를 100 가지고 샀는데 8% 나온다. 이 물건이 나중에 많이 나와서 판다고 할 때 이게 80이 돼버렸다. 꺼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원금이 까먹었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리체회사들이 알아서 잡숴야 돼요. 지금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7월달에 7월 1일부터 이제 적어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 생길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일단 만들어 놓고서 해야 돼. 그래서 초창기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지금 그 은행에서 부동산 신탁이라고 지금 상품 만들어 놓은 것들 중간 결제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맨 처음에 12% 13%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 은행 제시하는 권익이 없으니까 12% 13% 지금 7, 8% 나오시면 지금 현재 7, 8% 되기 힘든다며. 그럼 끝머리 뭐라 썼냐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조그맣게 써놨어. 그때는 12% 13% 막 그랬어요.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이 안 했거든요. 자, 지금 은행이 하나도 나오고 조금도 나오고 또 뭐 좀 있으면 은행이 나오고 생기면 다 나오고 그러면 수익이 더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일거에 지금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씹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간접 부채 시세가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수익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열렸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이건 이건 기업적으로 수익률 계산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인 거는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양한 부동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금 한정되게
빌딩이나 뭐 앞으로 한다면 아파트나 뭐 이렇게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만 완전 사가지고서 이런 수익률 대상이 프로가 몇십 프로가 나오고 80%가 나오니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뭐 1년 안 지나도 한 6개월 지나면 다 나와요 이게. 이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뭐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건 망할 거고 되는 건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신중하게 해서 나오겠지만 어떤 큰 기대익은 많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리치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법 지금 시행관에 이제 법 바뀐다고 얘기하면 하면서 왜? 이거 답이 안 나오면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야지. 아니면 지금 현행 리치법에 의해서 2년 동안 못 팔게 돼 있어요. 하고 나면. 자기가 빌딩을 대업자이다. 그다음에 대면 모아서 1억씩 모아 샀다. 2년 동안 어떻게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팔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 단서에 보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뭐 저기 뭐 집화를 3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뭐 세금 다 내는다 그러지만 방법이 있죠. 죽으면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 죽으면 이사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방법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이죠. 예? 뭐 기존의 용도가 바뀌어진다 그러면은 사무소 다음날 팔아도 돼. 그게 이제 그런 편법으로 많이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빌딩에다 봤는데 이 빌딩보다 2배, 뭐 상당한 상태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 감안을 하고 사고서 이게 100억이지만 은 이걸 변형을 시키면은 120억이 된다 그러면은 120억을 만들면 바로 하겠죠. 그럼 수익률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편법이 아니죠. 적법한 거죠. 법을 잘 이렇게 연습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요걸 잘하는 친구들이 리치에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법에 갖고 있어야 돼.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보니까 혼자만 갖고 있다든지, 사람들 다 팔아먹었는데, 아니면 다 못 팔아갖고 다 똑같이 내놓으니까 안 팔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하여튼 이번 7월 달에 나오는 그 리치 상품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리고 부동산 상품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 무조건 수익성이 나와야 돼. 물론 땅은 사도 되지만은 우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하면 수익이 얼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빌딩들, 이런 상품이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는 게 부동산 상품이 적다. 좀 다양하게, 부동산 시장이 넓은데, 다양하게 좀 나간다 그러면은, 그 수익성을 어떻게 보면 진짜 100% 아니면 200% 이상 수익성을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외국 놈들은 다 외국 놈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는 기본이 2배 먹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익이 100%예요. 97년 전에 25%에 샀어요. 그다음 50%에 팔아도 100%야. 요즘에 조금 더 준다니까 35% 준 거예요. 지금 또 걔네들 리치법 나오니까 펄펄 뛰어요. 내 세상만 갔다. 사놓은 거 1년 전에 사놓은 거 이제 턴다. 그래서 리치 시장에서 긍정적인 상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진짜 100원 가지고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시장, 이건 대단한 변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액면분할 시키면 1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주식으로 살 테니까. 그럼 뭐 진짜 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같은 데 마음대로 운영을 해서 뭐 아파트에도 투자를 했다가 상가도 투자했다가 뭐 땅에도 투자했다가 다양하게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전 국민의 부동산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거는 큰.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왜요? 아니, 그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성분이 너무 안 좋네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불러보세요. 여기 마이크 이거 안 들린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에어컨 쓸 때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이거. 저는 열심히 떠드는데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 간접 투자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간접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알고서 좀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부동산은 뭐 뭐든지 처음에 나오면 다 돈 된다 그래가지고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딱 알고서 그 다음에 계산기 두드릴 때 투자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수익률 계산을 딱 합니다. 분명히. 이 A라는 상품은 실제 감정가가 얼마,
뭐 연도가 얼마 되고 지금 임대가 얼마 나오고 앞으로 어떤 걸 바꾸고 얼마가 나온다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수익률이야 0.5% 나오는 걸 1%로 올리면 2배로 되는 거고요. 숫자로 되네요, 숫자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가 좋아져서 1년 뒤면은 지금 100억이지만 이게 130억이 된다. 집값이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고 나온 걸 보고서 제일 끝에 나온 130억 되는 것만 보고 그건 딱 찍어서 이걸 130억 되는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계산기를 물론 알아 잘 하겠지만은 자꾸 자기 상품은 좋아질 거다 하는 형태 얘기를 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로 좁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30% 올라간다 그러면 잘하면 15%도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미리 알까 하면 나중에 15% 올라가도 내 계산이 맞았지 하면서 승질을 안 내요. 근데 30% 남다하고 들어갔다가 15% 떨어지면은 소리 지르고 뭐 내가 속았는 이런 소리 나오는데 절대 부동산 상품에서는요, 간접 투자 리츠 법에는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행령에 원금 보장이라든지 수익률 보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빨간 글씨를 쓰라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크게 이거는 원금 보장이 절대 안 되냐. 책임은 네 책임이다 전부 다. 수익률은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잘 올라가면 이 좋고 나 좋고 안 올라가면 나는 괜찮고 니네 소리 본다.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똑같죠. 그리고 이번 그 은행에서 하는 신탁 상품도 똑같아요. 절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 없어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모든 건 판단은 여러분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진짜 물건 설명, 물건을 선별을 하고 그 리츠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느 회사고 어느 정도의 그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그 판단이 안 되면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자꾸 물어보는 거. 그래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 물건들 나오는 거를 자기 장단점 정리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상품이 나오면 그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상태는 뭐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하도 공과 처리되는 거 많아서 전부 지가 사면 다 올라갔다 그러고 지가 팔으면 파고 나면 다 내려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게 있지만 어쨌건 그런 리츠 상품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치의가 전화를 만들어놔라. 만들어 놓고서 그 상품에 투자를 하라. 근데 이거를 나는 아니다 하고서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 시장에는 지금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들어와야 돼. 부동산 하려고 그러면. 그 세금 감면 혜택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펀드라 그래갖고서 등록세 치료세 감면시켜준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증권회사한테 맡겨야 돼요. 증권시장한테.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면 몰라도 들어오지 않고 상품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증권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증권회사가 모르겠어요. 지금 법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증권회사가 거기서 수익률에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기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5%로 알고 있어요. 5%. 500억짜리다 그러면 25억을 뚝 떼먹어요. 근데 지금 이 상품이 특별히 틀리니까 좀 내려갈 수 있겠지, 상당하게. 그러면 등록세 치료세 내리는 게 5%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장시켜주면서 빼먹고 하는 게 얘네들 5% 가져간다. 그건 내리나 마나 소리죠. 물론 누구는 0.5%로 내린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금 얘기죠. 그러면은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걸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5%가 엄청난 건데 만약에 그 증권회사 콜라가 다 가져간다. 근데 증권회사 책임질 게 없죠. 책임질 게 없는데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면 그 운영하는 회사, 리츠 회사는 통대하는 거예요. 5% 떼준 거 모르는데. 자, 그런 것들도 조절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쨌건 그런 가족투자 시장이 지금 현재 제가 좀 안 좋은 쪽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할 수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상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드는 건 상당히 다양하게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품이 30% 연리, 20%, 30%, 50% 나올 수 있는 거. 물론 리스크 더 크겠지만 처음에 1, 2년 정도는 시작하고 1, 2년 정도는 부동산에 그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수익 상품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 시장을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리츠 시장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그 20%, 30%, 50% 이상 나올 수 있는 수익 상품, 그 상품이 나올 수 있는 만드는 게 기존에 있는 쪽에서 뭐 무조건 큰 덩어리를 갖고 500억짜리 사갖고 내놓는 것보다 뭐 50억, 30억, 20억, 50억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상품을 합쳐갖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기존에 처음 나오는 회사에서는 많이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지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빌딩 하나, 이거 저거 얼마 500억이야? 저거 하나. 자, 이게 리츠 회사야. 저거 얼마 400억이야? 그래, 그거 하나 100억 붙여. 이렇게 한두 개 갖고 관리해가지고서 그냥 쉽게 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나가지고 조금 지나면 아니야, 100억짜리 5개? 아니야, 50억짜리 10개. 쪼개서 많은 수익률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0억, 30억짜리 상품이 더 쉽게 팔려요. 경매시장, 그 경매시장이 경매업자들이 다 준다 그러더니 다 오픈시켜가지고 업종 바꾼다 그래요. 자, 경매시장에서 사면은 4, 50% 깎아주는 거 기본이죠. 20, 30억짜리 같은 거, 뭐, 한 50억짜리 같은 거, 그냥 20억, 30억에 사잖아요. 그런 상품들 사는 게 일단 상당히 적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게 리츠에서 해야 돼요, 지금. 구조조정에서는 좀 회사까지만 리츠에서는 아무나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세분화시켜, 소부화시켜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태의 상품을 만드는 게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역삼동에 있는 기네스비에 올라가는 필드를 하나 다 샀다. 8천억 주고 샀다. 그거에 앞에서 나중에 팔아먹겠어. 8천억 7천억짜리가? 그러니까 소구화시킬 수 있는 상태의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또 그런 상품들을 노려라.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한 1년 정도, 우리가 사람은 워낙 빠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정착이 될 거예요. 늦어진 것들은 한 2년이겠지만 한 1년 정도면은 사람이 안 들어올 테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면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 힘들다가.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 또 아니면은 뭐 편법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지만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남한테 개발시켜놓고서 지가 투자하는 상태 방법. 그것도 편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개발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약속해갖고 네가 개발을 해. 내가 투자할게. 또 부동산보다 투자하겠지.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상태 상품들이 더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 개발을 상당히 불안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어요. 하지만 직접 안 하면 남한테 직접 투자하는 관계 없거든요. 어떤 리츠 시장이 단순하게 지금 법에서 보면은 몇몇 가지 말고도 많은 쪽으로 나올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많은 장치도 나오고 아니면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나올 거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에 봤을 때 좋은 게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좀 1년 정도를 좀 관망을 하는 것도 가격 투자 쪽에 선택할 방법이라 보고요. 또 일반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의 리츠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제도권이 아닌 여러분들이 몇몇씩 이제 모아서 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아서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펀드 신탁하고 얘기하는 게 뭐 앞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고객들한테 상품 만들어가지고서 고객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전 리츠가 남들이 보면 사전 리츠가 될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상품을 싸게 한 50억짜리 상품을 잘 한 100억짜리를 50억에 잘라든지 80억짜리 50억에 잘라든지 만들어갖고서 이 상품을 던져놓으면은 여기서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들어와갖고 산다. 그러면은 이 상품을 식탁에다 맡겨버려요. 식탁에다 맡겨갖고서 돈을 식탁에다 줘갖고서 10명이 샀으면 5억씩 살 거고 사가지고 공동등기가 돼가지고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간접투자예요. 결국은 공동투자예요. 간접투자, 공동투자. 똑같죠? 펀드가 공동투자니까.
여기에 펀드 매니저가 붙으면 간접 투자가 되는 거고, 몇 명이 모아서 같이 하면 공동 투자가 되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런 상품들을 지금 이제 신탁하고도 얘기했던 게 오늘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서 했거든요. 내가 500원 만들 수는 없고, 500원 만들어 봐봐야 1년 있다가 내가 쫙 떠들어가서 이거 500원짜리 사면 뜯어보기 하고 1년 있다가 보면 뭐, 한 3% 수익이 나왔느니 아니면 원금 20% 까지 나 도망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지를 왜 해? 그러니까 건나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구화 시켜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는 신탁 등기를 해서 신탁해서 한다 그러면 신탁업법에서 전향하자고 했어요. 그런 상품은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금매라든지 마음 놓고 운영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싸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기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접투자, 공동투자. 자, 이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는 다 인식이 돼 있죠. 그리고 싸면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거 세금 다 내야 돼요. 세금이 빈대 무서워서 부대기 무서워서 된장 못 갚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고 많이 냈을 거예요. 세금은 국가를 위해서 많이 낸다는 건 많이 벌었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우리나라 사람은 꼭 세금 낸다 그러면 뭐가 뺏기는 것 같아. 내가 왜 세금을 내? 세금은 벌어야 되는 거지, 벌어야.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벌었다는 소리예요. 세금 내고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일반 반대독본으로 하는 게 신탁을 걸고 하는 거. 그러면 일단 금전적인 상태라든지 그 물권 상태나 이런 거는 전혀 하자가 없다. 거기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모교 강좌인데, 여기가 모교 강좌인데 이거는 계속 그냥 할 거고, 투자 강좌가 별도로 열릴 수 있어요. 이제 뭐 수요일 날 만약에 투자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한다든지 어느 시간 하나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투자가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모교 강좌, 이렇게 무료 강좌는 그렇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간접 투자에 십자가 강좌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신탁을 소지 신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저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자.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까지 들어갔어요.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면은 리츠 시장하고는 그 유사한데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청나게 높지 않은 거는 100%를 못 내놔. 왜 누구든지 저는 10억짜리 돼. 5억짜리 돼. 진짜 5억짜리 다. 돈만 되면 해. 그래서 500억짜리 해갖고서 1년 내 해갖고 10억도 못 받는 거보다도 5억짜리 해갖고 10억 되면 해 낫지.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게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는 합법적으로 누구한테 문제 안 주고 정식적으로 돈만 벌으면 돼. 지금 낼 거 다 내야 돼. 먼저 같이 그냥 세금 어떻게 안 내고 도망가는 방법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2년 안 돼. 다 투명해져 갖고. 세금은 많이 벌으면 많이 낸다. 근데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왕창 내린다며. 20%로 내린다며. 지금 40%까지 있죠. 좀 미등기 전면에 75%가 돼요. 근데 40%까지 절반으로 줄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내도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이런 소구화시켜서 상품을 앞으로 여기 식당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예정은 좀 됐습니다. 여기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신데 아까 금방 이 얘기 하라고 하다가 했어요. 맞죠? 예.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리츠, 간접 투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저는 큰 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좀 이런 상태도 있을 거고 또 이거 말고 일반인들이 자기가 상품을 갖다 놓고 실제 우리가 부동산 가서 리츠 상품 아파트 사러 갈 때 그 사람 믿고 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못 믿어가지고 그 사람 못 믿는데 그런 식으로 누구 믿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사주면 사주고 재테크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게 그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서 요즘에 가끔 매니저부터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간접 투자다 이게 리츠다 그래갖고서 어디 무슨 상품인데 돈 받고 파는 것들도 결국은 지금 이미 다 있던 거예요. 지금 있던 게 얼마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은 항상 그래요. 금융권에서 은행이 있다 그러면은 사채시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채시장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는 5%인데 사채 갔더니 뭐 20%도 주고 30%도 준다. 그런 식의 공존을 하듯이 이 리츠 시장도 제도권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중간에 뭐 신용금고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사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상품도 그렇고 그 리츠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수익률 같은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같이 부동산 할 때 자, 이 돈을 하는데 나한테 얼마 책임질래요?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잊어먹으세요.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리츠법에도 빨간 글씨로 책임 안 진다고 그 명기를 해서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면 선택하신다 그러면 수익률은 아마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도 연리 20% 이상씩은 못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도. 근데 20, 30% 왜냐하면 그만큼을 깎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20%, 30%, 40% 깎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미 본전만 되더라도 그 금액은 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이 가능한 게 지금 이 50억짜리 부동산 상품이 지금 나오면 안 팔립니다 지금. 개인 하나가 살려니까는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사. 근데 여러분들이 또 50명이 1억씩 갖다 놓고 50억을 만들어 놨다 놓으면 현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사기 때문에 시세에서는 50억까지만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내릴 수뿐이 없어요. 우리 저기 50억이 있는데 얼마에 팔을래요? 40억. 에이, 비싼데? 30억. 에이, 20억. 내가 가겠죠, 지가. 급하면. 그러다가 10억 팔아고 그러고, 뒷방망이 치고 도망가서 얘기입니다. 안 판다고? 너무 이게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쉽게 얘기해서 말이 무슨 가격 투자어쩌고 그러지만, 부동산은요, 살 때 얼마큼 싸게 사느냐가 돈 버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그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아니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작성 잡아가지고 길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돈을 공동으로 모아갖고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거든요. 현찰을 가지고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한꺼번에 죽게 얼마에 팔을래?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3년, 4년씩 못 파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분명히 그건 덩어리가 커서 안 팔리지 쪼개서 팔면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집을 정확히 팔면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앞으로 무슨 개발이 되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은 안 팔리니까는 그건 다 평내고 그거는 내려서 팔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어디에요? 명동에 있는 무슨 것을 가져는가요? 그게 뭐 실가로 따지면 몇천 원 가는 거예요. 300억 가는 건데 경매로 600억, 400억, 500억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땅값 공시지가 따지면은 거기 뭐 억대 가는 거니까 공시지가가. 그 1100억 가는 게 600억. 누가 샀다가 터졌으니까 돈 내려와. 크면은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이 안 떨어져. 그런 상품들도 관심을 좀 갖고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품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희한한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타들이 많이 나와요. 스타들. 자주 피는 친구들, 많이 알려진 친구들은 이제 하수주 스타가 돼요. 자, 이제 주식에서 얘기하는 증권에서 박현주 1호, 2호, 3호 이름을 걸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회사 걸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 빅맨 1호, 2호, 3호. 그래서 국민은행 강의 가서 왜 빅거를 넣냐? 돈을 여자 갖고 있는데. 근데 빅맨 1호 6호까지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또 누구냐 그러면 그래도 그거를 걸고 내려고 그러면은 그 이름을 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면 길 가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걸 갖고 제 이름을 걸게 되거든요. 자, 펀드 매니저라는. 펀드 매니저들이 앞으로 등장, 본격적 등장합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진짜 펀드 매니저를 선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펀드 매니저가 진짜적으로 저 친구가 그 능력이 있겠느냐 볼 수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그 상품을 잘 운영을 하고 그 수익성을 하느냐는 펀드 매니저가 똑같은 상품을 갖다 놓고서 뭐 집을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팔아먹어서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0%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요걸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단독된 거를 미용실을 만드는지 뭐를 만드는지 쫙 내고 좀 수리해가지고서 이거 수익을 한 30% 올린다든지 또 여기 있는 단순하게 빌딩을 한 채씩 세를 줬던 거를 뭐 쪼대쪼대 해가지고서 뭐 해가지고서 사채업답부터 시작해서 한 세를 쪼대주고 돈 더 받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모두 수익률을 한 20% 올린다든지 자 이런 게 펀드 매니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 부동산이나 갖고 있어 1년 동안 편히 딱 보고 있다가 1년 있다 팔려니까 그건 그냥 두기 싫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뭐 포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능력. 그래서 펀드 매니저 운영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동산은 이제 좀 오래 좀 해야 되겠죠. 부동산은 복합 상품입니다. 복합 상품입니다. 땅부터 시작하고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운영 시기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 쪽에서의 펀드 매니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 잘합니다. 머리가 팡팡 돌아가서 원래 그 외환 딜러들은 뭐 20대가 넘어가면은 명예 퇴직했는데 머리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20대 그 한 20한 서너 살부터 시작해서 20대 그 안에 그 잔머리 올려가지고서 하루에 몇억 불, 몇십억 불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30대예요. 주식은. 30대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조금 경험도 있고 뭐하고. 부동산은 20대가 해면 몰라. 30대가 해도 안 돼. 나이가 먹어야 돼요. 펀드 매니저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묘하게 제 나이가 거기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실지가 그래요. 부동산은 경험이에요, 경험.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불 보고 부록이라고 해요. 부록이 뭐예요? 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 하면서 나이 많이 먹게 본다 그러면 50대 중반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좋으시는 거는 40에서 50대 사이에요. 힘도 있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디 가서 다리 앞으로 안 되죠, 그죠? 뛰어다니기도 하고 머리도 물론 경험도 있고 뭐 착해서 그러기 지금 한 40대 한 10년 요 상태에서 그 경험을 막 쌓느냐 이게 첫 번째. 학교에서만 되게 칠판에서만 쓰기만 했다. 첫 번째. 이론과 실력을 전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해봤어야 돼요. 집안 접은 사람, 뭐, 부동산 한다면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건축사가 뭐, 설계를 쓰지, 뭐, 건설업자가 지진 게 아니에요. 집을 접어야 돼. 집집에서 옆집 사람한테 대리가 맞아보기도 하고, 예? 또 이 건축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집지는데, 그거, 800, 200에, 300에, 500 이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일본 말로 뭐 하면 모르죠. 허리 가다가 뭐야, 예? 그렇죠. 제가 원래 우리 집안이 건축 집안이니까 한 3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치 부거리, 미부, 삼부, 용부, 고무, 꼭 19집 다 알아요. 내가 학교 가다까지 알고. 자, 이게 집을 지어봤다 그래요. 그 집 보면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이 집을 이렇게 설계 뜨면 안 돼. 건축 설계도 해봤어야 돼요. 대충 그냥 뭐 집, 창문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거를 경험이 없으면 이 건물은, 부동산은 그냥 맨 땅을 하더라도 건축을 안 해야지 이 땅에 집을 집어는 뭐를 짓고 뭐를 짓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실전 경험이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나이예요. 나이는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어느 업을 하려고 그러면 10년 이상을 해야 되고 뭘 한다 하더라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부동산 갓 나와가지고서 지금 이틀 배웠는데 하고 내가 펀드 매니저 나온다 그러면 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성격의 경험, 거기다 이론적인 경기 흐름도 있죠. 이게 거시경기까지 들어가요, 거시경기. 야, 지금 당장 올라간다? 부동산은 처음이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을 봐야 돼요. 그러면 향후 2년, 3년 뒤에 원래 금융에서 거시를 봐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금융으로 들어갔으니까 거시경기를 봐야 돼요. 앞으로 1년 뒤는, 이제 선거가 있지, 뭐가 있지. 국제적인 경기가, 부시가 좀 이런 두꺼워. 아니면 경제력이 좀 요즘 못돼? 이런 거까지 봐야 돼요. 그 성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게 체크해갖고서 올라갔을 뿐이 없다, 내려갔을 뿐이 없다, 그러니다 그러면서 미시경제 파고들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고 해서 그런가요? 완전히 이거는 탤런트가 돼요. 부동산의 탤런트가 돼요. 종합부동산이 되어버리죠. 이런 거는 펀드 매니저 힘들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이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상태, 계약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서 몇 마디 법 바뀐 거는 배우는데 자기는 계약서를 100장, 200장 써봤는데 이거 이렇게 써야지. 저 무섭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몇몇 분 이렇게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집도 줘보고 팔아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이 경험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못 시작합니다.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 못 시작합니다. 자, 그러죠. 그 다음에 신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그 사람이 과연 그동안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고 부동산 무슨 관련 법에 의해서 한 5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예? 아니면 잘못해갖고 사회적 물이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일명 보면 전과가 돼버려요. 그죠? 부동산 쪽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덧붙여갖고서 인지도. 저 사람의 인지도. 그건 뭐냐면, 삼성이라는 상태의 아파트에 한 판을 딱 붙이고서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 하고, 일반 이름 등록 상태 똑같이 줘놓는데, 줘놓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상품 값어치가 엄청 틀려져버려요. 그때 인지도. 그 사람이 인지도예요. 저게 저 정도 해가지고서, 저 정도 알려준 친구가 저걸 갖고서 저거 다 먹어야 저거 10억인데, 저거 먹고 도망가지 않겠지? 하고 들어오는 인지도예요, 이게. 저거 생전 처음 봤는데, 내 평생에 다시 한번 볼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라고 먹고 도망가도 못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도. 그게 상품 전체의 상태의 좋은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이 부동산 펀드 매니저의 선택 요령의 첫 번째예요. 그런 것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또 일부 이런 어느 전체적인 보지 않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끌어준다는 상태. 그걸 끌어주는 능력이 되겠는가. 또 그러면 거기에 계속 돈이 모이게 되죠. 만약에 이게 진짜 커지기 시작하고 제대로 성공 몇 번 딱 하기 시작하고 돈을 한쪽으로 딱 몰릴 수 있어요. 한두 가운데요. 그럼 나머지 현판은 펀드 매니저는 이름도 명함도 자기 식구나 몇 명 데리고 하든지 하고서 끝나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펀드 매니저 몇 개 없어요. 그 넓은데, 그 많은 돈인데, 왜 결론은 몰리게 돼요. 눈덩이 같이.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라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 파악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가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진짜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몇몇 가운데 쪽으로. 그러고는 이제 그때서 마음 놓고 보면 돈이 자꾸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 시작한 거하고 4억 갖고 시작하는 건 틀립니다. 4억 갖고 시작하는 거하고 1조 갖고 시작하는 건 틀려요. 조사리 갖고 시작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로 줄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얼마 필요해? 5천원? 나가서 내가 뽑아줄게. 나 얼마 줄래? 이렇게. 왜? 돈이 있으니까 fun정이 들어갔어.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되어요. 돈은 많을수록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펀드가 국제 펀드가 되어버려요. 지금 저기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국가 펀드가 있죠. 응? 국가 펀드.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그래서 지역 펀드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존, 유럽존. 더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제일 안전하고. 국제 펀드예요. 글로벌 펀드. 전 세계 어디가 돈 되는 데만 들어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국내가 찍어지니까 미국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일본 살아가기도 하고
중국 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펀드 규모가 커지면은 지네 쪽에서보다 외국 펀드가 더 움직이고 뭐 싱가포르 자본이 뭐 미국 뭐 블루스타 뭐 펀드에 들어오는데 커지면은 되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는 커질 수도 있고 큰데 들어가면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국내에서 수익이 떨어지면은 외국에서 만들어내고 이번에 그 CT은행에서 그 뭐 무슨 펀드를 모으는데 15분 만에 800 몇십억이 한 번에 싹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CT은행이 나갔던 이유를 제가 CT은행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처음 부동산 기도 들어가서 계속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하니까 뭐 많이 줘요. 돈도 많이 주고, 상품권도 주고, 수업료도 많이 주는데, 거기에 펀드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 그러면, 그 CT 골드 회원이라고 있어요. CT은행 여기 몇 가운데 있죠? 보세요. CT 골드 회원은 어떻게 해야 자격이 되느냐. 현찰을 1억 이상을 찾는 거가 있어요. 현찰 1억 이상을 넣은 사람에 한해서 CT 골드 회원을 줘요. 그게 23,000명이에요. 23,000명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출 따는 게 10조야. 그 펀드 규모가. 거기다가 두 달에 한 번씩 그 무슨 뭐 투자 이런 단추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보내줘요. 거기에 그게 써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이자를 달러로 준다래, 원금을 달러로 보장해준다래. 국제 펀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5분 만에 다 끝나거든요. 자, 그게 돈이 많으면 상품이 딱 좋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은 골라 들어오겠죠. 그러면 상품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현찰 1억 이상이나 그러면요. 최하 못해도 5억, 10억 났다는 소리예요. 1인당. 그렇죠? 그리고 외국적 달러 집어넣고 외화 집어넣고 이렇게 막 외국 돈 집어넣으면 그게 23,000원. 그거가 분명히 일찍여서 국내 은행들 제가 기업 금융연수원 나갈 때 이런 걸 왜 못 쫓아가냐 이러더라고요. 얘들 다 버는 게 이거 하나 못 쫓아가잖아요. CT은행 하나 버는 거를 우리 국내은행 다 버는 게 거의 비슷하다며. 이게 더 버렸대나? CT은행 하나가? 돈값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런 규모가 커지면은 금액은 갈수록 적어진다. 그 논리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아파트를 하나 사러 혼자 갔을 때 1억 주고 산다 그러면은 10명이 가면 9천 주고 산다. 100명이면 8천 주고 산다. 1000명이면 7천 주고 산다. 이게 논리예요. 이게 공동투자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000명, 100명이 될 수 있는 상태의 돈을 손해를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힘만 쫓아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2만 기 옆에 쫓아다니면 누가 앞에요. 내가 소리 안 질러도 왜? 저런 보고 좀 못하거든. 저는 천하장사였거든. 근데 혼자 돌아다니고 골목에 들어가면 돼지가 막 돈 다 뺏기고 오죠. 그래서 누가 돈 큰 덩어리에 같이 붙어 들어가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의 힘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게 뭐 리치고 이게 다 떠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1억, 2억, 3억, 5천 가지고 있다고 혼자 가서 얼마나 고민해.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저 친구 말을 들었더니 뭐 사야 될 것 같은데 갔더니 내가 돈에 맞는 건 없어. 5천 갖고 들어갔더니 2억 달래. 2억 갖고 갔더니 뭐 3억을 달래. 꼬아서 사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만 금전적인 상태만 안전장치만 해놓으면 갖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네 알아서 맡겨서 돈 있으면 네 알아서 상품 만들어 할 수도. 근데 몇 번 이제 인정이 되면은 그렇게 맡겨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돈 홀대 시켜놨다가 이 상품이 나왔으니까 살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 괜찮아 몇 사람 모아서 그 사람만 들어오고 또 따라온 상품 만들면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몇몇 개에서 들어와서 그거는 채워주고 끝나요. 그래서 그 운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사람들 운영을 이제 제가 하고 펀드가 아니라 운영하는 거예요. 뭐 이제 임대를 준다, 세를 준다,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 한다, 뭐 일단 수익을 많이 나올 수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연립 8% 10% 나오는 것보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수익률 플러스 알파 이게 알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 수익률이 뭐 거기서 뭐 상가세 해주는데 뭐 1년에 100% 나오겠어요. 20%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뭐. 나오시는 게 10%의 전후야. 잘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은행급이라 생각을 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택을 상가로 바꿔버리면 2배 될 수 있어요.
주택을 세줬을 때 3천만 원 세줬는데 상가를 세줬을 때 3천만 원, 60만 원 나온다. 두 배 나오죠. 3배죠, 어떻게 보면 60만 원이. 그거 나오면 그 집값 올라간다네. 적어도 수익률과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3천만 원 전세 받던 게 3천만 원 보증 말고 월세가 60 나오면 60만 원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 계산, 플러스 알파, 자산가치 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작년인가 이 주식가치 올라가는 거지, 이거 주식가치. 이게 올라가면 25% 이상 수익이 났다며, 작년에 미국에서도. 그 금리, 얕은 나라에서도 25%가 26%가 작년 수익이 났었대요.